요즘 제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벅지가 뻐근하고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일어납니다. 15년 넘게 마트 계산원으로 서서 일했던 탓이겠죠. 퇴직 후엔 여유를 즐기겠다 했지만 정작 여유란 게 이렇게 쓸쓸한 건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에 엄마, 구독, 좋아요 눌러줘.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살아요. 전화는 자주 오지만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그 한마디로 끝나는 통화가 전부입니다. 그럴 때면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텅 빈 반찬통을 들여다보곤 해요. 냉장고 속까지 조용한 걸 보면 집안의 정막이 더 짙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를 예약했죠. 늘 가던 병원이라 복도 바닥의 타일까지 다 익숙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번호표를 뽑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조차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참 별일 없이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조심스레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짙은 회색 니트를 입고 검은색 보호대를 무릎에 착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죠. 혹시 이 병원 자주 다니세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자주요. 무릎이 영 말썽이라서요.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굳어버리네요. 움직여야 하는데 귀찮아서 말이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평범한 공감 하나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가볍게 인사했죠. 먼저 다녀올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무릎 빨리 나으셔요. 그냥 그 말 한마디였는데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그 남자가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살짝 웃더군요. 치료 끝났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요. 네, 조심히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가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남을까?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설레었어요. 혹시 그 사람 또 올까? 괜히 화장대를 열고 밝은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랜만에 생기를 띠더군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참,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간지럽고 따뜻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시끌시끌했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빈 의자만 보이더군요. 괜히 허전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서도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 씨. 고개를 돌리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땀에 젖은 듯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버스가 늦더라고요. 그제야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그럴 리가요. 이제 매주 화요일은 여기 오는 날이니까요. 그 말이 어쩐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건강 이야기뿐이었어요. 스트레칭이 좋다, 무릎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TV만 보게 되네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저녁마다 리모컨을 꼭 쥔 채 TV와 대화하듯 살아왔으니까요. 서로의 공허함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에 저장된 병원 예약 알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형외과 다음 예약 화요일 오전 10시. 그날이 기다려지더군요. 무릎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 기다림이 하루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 그 사람은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벚꽃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날의 그 사람을 자꾸 떠올렸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곤 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괜히 그날 찍어둔 벚꽃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사진 한 구석에 희미하게 잡힌 회색 재킷의 어깨, 그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지만 이상하게 그 흔적이 자꾸 내 눈에 밟혔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또 그를 보았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생선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는 약간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또 뵙네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이름을 듣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체육대회 날 깃발 들고 웃던 소년. 수줍은 웃음 뒤로 늘 교문 앞까지 걸어가던 모습. 그때의 소년이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중년의 남자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번호 하나 알려줄래요? 가끔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어쩐지 부끄럽고 낯설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어떤 가벼움도 없었다. 조용히 예의 있게 오래된 사람을 대하는 듯한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반가웠어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어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답장을 보내려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결국 나는 아주 짧게 썼다. 네, 덕분에요.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그 뒤로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그저 그 문장 하나로 내 하루가 달라졌다. 마음이 괜히 분주해지고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혹시 나 기억나요? 마트에서 뵌 정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 네, 그럼요. 갑자기 전화 주셔서 놀랐어요. 요즘 혼자 저녁 드시죠? 저도 혼자라서요. 가끔 같이 식사라도 어때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나이에 같이 밥 먹자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어떤 계산도 기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을 잘 아는 사람의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럼 다음 주쯤 괜찮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천천히, 친구처럼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 동안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그 두근거림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의 나는 오래된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여자였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해? 목소리가 좀 밝네.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그애도 모르게 나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 뒤 약속한 날, 나는 조심스레 옷장을 열었다. 색이 바랜 옷들 사이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스카프를 꺼냈다.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건데. 혼잣말을 하며 살짝 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스카프를 두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고도 따뜻했다. 식당에서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조심스러웠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덮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그러나 조심스러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눴다. 그날의 식사는 길었다. 추억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노년의 하루에 대한 대화까지 이어졌다. 식당 문을 나설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우리 자주 볼까요? 친구처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친구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어쩌면 다시 시작되는 사랑일지도 몰라. 봄비가 한 차례 내린 뒤 거리는 새로 씻긴 듯 반짝였다. 민자는 그날 김 선생과 약속이 있었다. 그저 같이 점심이나 하자던 말이었는데 괜스레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평소 입던 칙칙한 베이지색 대신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손질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꾸미고 그래. 그런데도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식당에 도착하자 김 선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옅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이답지 않게 허리가 꼿꼿했고 웃을 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오셨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봄이 이리 따뜻했나 싶어요. 그들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시장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 그런데도 이상하게 민자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이던가.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었다. 벚꽃은 이미 절정이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걸었다.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묘하게 어색한 듯,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김 선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예전엔 이런 길을 자주 걸었죠. 아내랑 그땐 몰랐어요. 같이 걷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 말에 민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도 남편 생각이 났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모습,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그녀는 혼자였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안고 산다는 건 생각보다 오래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옆에 누군가가 함께 걸어주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민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 다 서로의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다. 그저 천천히 봄바람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함께 걷기 시작했다. 공원길, 시장길, 그리고 때로는 한강변까지. 민자는 김 선생과 걸을 때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 화단에 핀 이름 모를 꽃, 카페 창가에 걸린 레이스 커튼, 어린 손주들과 뛰노는 가족들, 모든 것이 눈부시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김 선생이 말했다. 이 길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요즘은 다시 걷고 싶어져요. 민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점점 일상의 리듬을 나누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둘은 늘 같은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마셨다. 오늘은 어떤 커피로 할까요? 난 그냥 아메리카노. 선생님은? 난 오늘은 달달하게 라떼.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봄이 완전히 물러가고 여름이 다가올 즈음 민자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미소가 났고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다. 젊은 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릴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감정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김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엔 하루가 늘 같았고 저녁이 되면 괜히 허전했다. 그런데 이제는 저녁이 기다려졌다. 민자에게 오늘은 별이 참 많네요 라는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내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기쁨이 되었다. 그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민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참 이상하죠.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선생은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나이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봄이네요. 그 말에 민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 문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 햇살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로 식지 않는다. 잊고 있던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빗소리에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보니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잠결에 나는 무언가를 들은 듯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의 풍경은 놀랍게도 어릴 적 살던 시골집이었다. 흙냄새가 나고 마당 한켠에 감나무가 서 있었다. 바람에 감잎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다. 나는 마당에 서 있었다. 그리고 대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엄마였다.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 검은 고무신을 신고 흰 고무줄 바지에 낡은 손수건을 목에 두른 채. 엄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딸 많이 늙었네. 고생 많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보고 싶던 얼굴이었다. 내가 어릴 적 언제나 내 뒤에서 지켜보던 그 따뜻한 눈빛. 손등엔 거칠게 일한 세월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손이 내 뺨을 쓰다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 미안해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리 화냈는지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요.
엄마는 네가 잘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도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지. 서운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쌓였던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흙냄새가 났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나이쯤 됐어요. 그때 엄마가 왜 그리 참기만 했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나도 딸을 키워보니.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참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일 때도 있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 순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감잎이 흩날리고 햇살처럼 따스한 빛이 엄마를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빛 속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엄마, 가지마.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됐다. 네가 나를 마음으로 품었으니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엄마의 손이 천천히 멀어졌다. 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어느새 눈물에 번졌다. 나는 울며 외쳤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눈을 떴을 때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는 미련이 없었다. 엄마가 내 안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엄마도 여전히 그 미소였다. 작은 촛불을 켜며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게요. 남은 날들 엄마처럼 따뜻하게 살게요. 창문 너머로 다시 햇살이 비쳤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한 장의 붉은 감잎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 긴 겨울을 이겨낸 감나무 가지에도 여린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 속에 흙냄새와 함께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지난 겨울 나는 엄마 꿈을 꾼 뒤로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세탁기를 돌릴 때, 시장을 걸을 때, 심지어 찻잔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에도 감사함이 느껴졌다. 엄마가 말했던 이제 됐다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어둠을 다 녹여버린 것 같았다. 그날도 나는 동네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채화 교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작은 낙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은 감꽃 그려볼까요? 내가 인사하자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는 내 또래의 남자였고 동네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분이었다. 항상 정갈한 셔츠에 단정한 말투, 그리고 느릿한 미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감꽃은 작지만 향이 참 진하죠. 마치 선생님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오랜만에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오래간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봐도 괜찮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그는 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며 말했다. 사실 제 아내도 10년 전에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지내며 이제 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의 눈가에 번지는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엄마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을 닫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감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테이블 위를 따뜻하게 비쳤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며칠 뒤 그는 내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시장 구경 가실래요? 요즘 딸 대신 같이 다닐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고 해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시장에서는 봄나물 향이 가득했고 그는 내 손에 쑥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로 쑥국 끓이면 봄이 더 맛있어집니다. 나는 웃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국 끓일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쑥을 다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느새 내 마음 안에도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마음도 따뜻해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이제 웃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나도 내 봄을 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엄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